안녕하세요, 디자인 좋은 집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에 위치한 CJ9파크 47평 현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대형 아일랜드가 없는 예쁘고 좋은 집 만들기였습니다. 예쁘고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인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예쁘고 좋은 집이란 아름다움과 기능적인 요구를 모두 다 충족하는 집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처음에 저희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디자인적인 취향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의 동선이나 수납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조명의 배치와 조도의 문제라든지 기존 공간을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향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쁨을 담당하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서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신 기능적인 부분들을 충족시키면서 아름다움을 곳곳에 담아내고자 노력한 현장입니다. 처음에 고객님들께서 계획하셨던 공사 범위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철거하고 또 이 부분은 살리고 이런 공사 범위가 확고하셨었는데 많은 얘기를 나눠본 결과 공사 범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결과물이 가성비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범위를 크게 그리고 재사용할 것들은 과감히 재사용하고 철거할 것들은 과감히 철거하면서 공사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고객님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공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미디엄 톤의 우드톤과 아이보리색이 살짝 가미된 크림 화이트 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여 도배지, 가구, 필름, 마루 등에 배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태적으로도 잘 느껴질 수 있도록 라운드 몰딩과 그리고 조명들을 곳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각 공간별로 들어가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공간에 반영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바닥의 대리석과 가구의 속장을 재사용하였습니다. 가구 도어는 교체를 했고요. 가구 도어를 교체하면서 가구 도어와 잘 컬러가 매치되는 필름을 함께 사용해서 통일감 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의도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재사용한 이 대리석도 그냥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샌딩 작업과 줄눈을 새로 시공해서 최대한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장은 센서 등을 간접등 형태로 시공하였고요. 현관을 막고 있었던 샤시 형태로 된 중문을 과감하게 철거하여 개방감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마주하는 공간이 답답하지 않고 아늑한 느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였습니다. 이번 공간은 복도입니다. 복도는 현관에서 쓰였던 타일이 복도의 절반 정도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감 있는 타일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도록 벽면에 이렇게 메스감 있게 우드 필름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재활용한 이 바닥 타일도 그냥 재활용한 것이 아니라 현관처럼 줄눈과 샌딩 작업을 통해 새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고객님들의 가족 구성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고등학생인 두 딸을 이렇게 총 4가족인데요. 집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3분이 사시다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거실 화장실 앞에 작은 수납장과 거울 그리고 콘센트를 마련해 드려서 아침에 분주하실 수 있는데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과 나와서 드라이기나 화장을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적인 배려를 하였고요. 그리고 우드 필름이 시공된 이 왼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목공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의 도어들을 스텝 도어로 통일하였고요. 목공 공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도배가 시공된 이 오른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거실 화장실 도어를 9mm 문선 도어로 이렇게 시공하였습니다. 이번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공사 초기 단계에서 상담할 때는 그렇게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많이 두지 않은 공간이었는데요. 공사 범위를 저희가 효율화함으로써 이렇게 멋진 아트월과 그리고 깔끔한 우물천장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트월을 설명을 드리면요. 현관 쪽에서 이어지는 이 벽체하고 이 벽체는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TV를 반매립할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직각으로 꺾인 형태들이 라인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되게 되면 어색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이 라운드 또한 하나만 있으면 이 라운드 몰딩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라운드 몰딩을 몇 개 더 써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멋진 스텐으로 된 선반장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다양한 조명들을 회로를 분리해서 시공을 해드려서 소비자분께서 생활하시면서 조도도 마음껏 조절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도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메인 톤으로 사용했던 우드 톤이라든지 밝은 크림 화이트 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이런 검정색 흑경과 짙은
같은 그레이색 타일들을 곳곳에 시공해서 디자인적으로도 심심하지 않고 강렬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는 우물천장은 금속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5mm 정도 되는 금속 각관이 원래 기존 천장보다 1cm 정도 내려와 가지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었는데요. 우물천장이 있으면 도배를 이렇게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깔끔해 보이는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속 우물천장을 깔끔한 도배 마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고요. 굉장히 단정하고 차분해 보이는 천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용된 벽지는 개나리 벽지사의 프리모 라인 벽지인데요. 저희들은 그동안 공용부의 LG의 디아망 벽지를 주로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프리모 벽지를 처음 사용해봤는데 코너나 이음새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벽지 자체도 굉장히 오염에도 강하고 견고한 것 같아서 다음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이미 아일랜드가 있는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일랜드 있는 주방을 사용하시면서 아일랜드 위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가전이라든지 음식물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게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깔끔함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동선을 가진 주방을 만드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주방이 이 주방인데요. 이 주방은 공용부에서 봤을 때 주방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야적으로 주방이 잘 보이지 않고요. 이 키 큰 장의 수납 방향을 이 안쪽으로 설정을 하고 이 아일랜드의 싱크대 방향 쪽도 전자레인지라든지 믹서기라든지 에어프라이어 같이 보이기 싫은 가전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깔끔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커피 머신이나 토스터기 같은 예쁜 가전들은 밖에다가 내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전들이 잘 빛날 수 있도록 홈바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런 가전들은 오히려 이 식탁과 함께 조화돼서 아름다운 주방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공용부에서 안방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작은 복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오른쪽에는 남편분의 서재 방이고요. 왼쪽에는 안방 화장실과 아내분의 서재 겸 파우더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안방이 나오는데요. 안방의 붙박이장 방향은 원래 이 방향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쪽 방향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붙박이장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천장의 구조상 붙박이장 위쪽에 조명을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스폿 조명을 붙박이장을 향해서 쏘게 만들므로써 붙박이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조명들은 낮은 조도를 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조명을 절제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앞 공간은 원래는 드레스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방에 이렇게 큰 붙박이장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옷을 수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드레스룸이었던 공간에는 가벽을 하나 허물고 아내분의 파우더룸 겸 서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 화장실은요, 원래는 공사 계획이 없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 화장실이 너무 사용감이 많아서 도저히 사용을 하실 수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중에 철거하고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300에 600각의 타일을 이용해서 정말 예쁜 욕실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기존의 올드한 느낌을 버리고 산뜻하고 따뜻한 모드의 욕실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고요. 거울장을 2개를 크게 제작을 해서 그 안에 장을 매립해 두었습니다. 수건이라든지 칫솔 살균기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게 했고요. 거울도 위아래에다가 LED 조명을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천장에도 LED 조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센서로 켜지고 꺼지게 만들어서 한밤중에 사용하시더라도 막 눈이 부시거나 그렇지 않고 은은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론즈 유리 파티션도 사용해서 욕실 공간을 분리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독일유는 양변기와 수전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장은 저희가 세면대와 더불어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거실 화장실 역시 이번에 공사 범위에 처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타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막 툭툭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타일을 철거한 후에 그 부분만 타일 시공을 했고요. 먼저 장을 제작한 후에 언더볼 형태로 세면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면대에다가 인조대리석 상판을 올렸는데요. 젠다이도 높이를 좀 올리고 싶었는데 저희 공사 범위 안에서 최대한 허락하는 만큼 젠다이를 올렸고요. 그 젠다이에 올라가는 상판과 세면대에 올라가는
들어가는 상판을 하나로 제작을 해서 통일감 있고 깔끔해 보이는 욕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거실 욕실도 독일유 같은 경우에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수전유들 모두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은 고객님들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고 디자인적인 특별함을 가미하기 위해서 노력한 현장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비디오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현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시스템 에어컨 5대를 포함해서 7,560만 원이 들어갔고요. 바닥 전체 강마루로 교체했고요. 그리고 목공사, 전기공사 등의 비중을 두어서 시공한 현장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디자인 좋은 집의 세 번째 현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칭찬과 응원 아끼지 않아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는 디자인 좋은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